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소닉 더 헤지호그 팬이다. 나는 새로운 게임을 좋아하지만 고전 버전을 하는 건 역시 꺼리지 않는다. 비록 내가 그 게임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것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게임을 하기 전에 현기증이 나거나 해킹된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멋진 여름의 오후, 나는 소닉 언리시드를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컵이네. 내 주변 시야에서 우체부가 도착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내 우편함에 뭔가를 넣고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메일에 뭘 받았는지 보려고 게임을 멈췄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은 컴퓨터용 CD 케이스와 노트뿐. 나는 그것을 가져갔다. 그 쪽지를 보았고 그 쪽지는 2주 동안 소식이 없었던 내 사랑하는 친구 카일에게서 온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필적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비록 이상하긴 했지만 그의 필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글씨가 형편없고 걸적이며 읽기가 다소 어려워 보였는데 마치 카일이 필기를 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든 이 일을 해치워야 했고 네가 나를 위해 해주길 바랬어. 난 할 수 없어. 그는 나를 쫓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이 CD를 파괴하지 않으면 그도 너를 쫓아올 거야. 그는 내게 너무 빨라. 제발 톰, 그가 너까지 쫓아오기 전에 이 빌어먹을 디스크를 없애버려. 난 너무 늦었어. 디스크를 파괴하면 그를 없앨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잡을 거야. 게임도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거야. 그냥 없애버려. 제발. 그건 확실히 이상했다. 비록 카일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고 2주 동안 그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부탁한 것을 하지 않았다. 단순한 게임 디스크가 그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게임일 뿐이다. 그치? 이런... 내가 틀렸나?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 디스크를 보았고 그것은 평범한 컴퓨터 CD 디스크처럼 보였다. 단 그것은 소닉이라고 쓰여진 검은 마커를 제외하고는 말이지. 카일의 필적과는 많이 달랐는데 이는 카일이 전당포나 이베이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CD의 작성에 싸닉을 보았을 때 나는 사실 흥분했고 그것을 플레이하고 싶어졌다. 왜냐면 나는 완전 소닉 팬이기 때문이었다. 방으로 올라가 컴퓨터를 켜고 디스크를 넣고 게임을 설치했다. 타이틀 화면이 나왔을 때 나는 그것이 첫 번째 소닉 시리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기뻐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나는 고전도 좋아했기 때문이지. 첫 번째로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제목 이미지가 훨씬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순간은 흑색으로 자르기 전에 지금은 소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나는 플레이가 흑자로 끝나기 1초 전에 이미지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기억했다.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고 제목 엠블럼은 노깃으로 폐허가 되었고 세가 1991은 지금 대신 세가 666이었다. 물은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처럼 붉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갈라진 초프레임 속에 들어있던 가장 이상한 것은 소닉이었고 그의 눈은 칠흑같이 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두 개의 빛나는 붉은 점들이 라이트 앤 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얼굴 가장자리로 더 넓게 뻗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 이미지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것이 검게 잘린 후 약 10초 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소닉 더 헤지호그 3에서 고른 저장 파일이 불쑥 나타났는데 나는 What the fuck? 처럼 되었다. 첫 번째 소닉 게임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어쨌든 뭔가 배경이 눈에 띄는데 배경은 소닉 CD에서 나오는 배드 스타더스트 스피드웨이 레벨의 어둡게 흐린 하늘이었고 저장된 파일은 3개밖에 없었다.
그 음악은 마더에서 온 겨울 음악의 그 소름 끼치는 동굴들, 다만 거꾸로 느려 재생한 것 같았다. 그리고 현재 레벨의 미리 보기를 볼 수 있는 저장 파일의 이미지는 3개의 파일 모두에 대해 빨간 정전기입니다.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캐릭터 선택이었다. 그것은 오직 테일즈, 너클스, 그리고 놀랍게도 닥터 로보트닉을 보여주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고전적인 소닉 게임에서 에그맨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때 나는 이것이 원래의 게임이 아니라 해킹된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확실히 해킹된 것처럼 보였다. 정말 소름 끼치긴 했지만 똑똑한 게이머로서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해킹된 게임일 뿐이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테일즈를 선택했고 시작했을 때 소름 끼치는 기분을 떨쳐버렸다. 경기는 5초 정도 중단되었고 나는 검은색으로 자르기 전 파이널 판타지 출신의 케프카 녀석과 아주 비슷한 소름 끼치는 픽셀 웃음소리를 들었다. 화면은 약 10초 이상 검은색으로 유지되었다가 전형적인 레벨의 타이틀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모양은 다른 빨간색으로 텍스트는 단지 언덕 액트 1. 화면이 희미해지고 레벨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소닉 1에서 그린힐 존의 테일즈가 드러났지만 음악은 달랐지만 반대로 평화로운 멜로디처럼 들렸다. 어쨌든 나는 게임을 시작했고 일반 고전적인 소닉 게임처럼 테일즈가 달리게 했는데 이상한 것은 테일즈가 5분 동안 평평한 땅과 몇 그루의 나무만 달리고 있을 때 평화로운 음악이 계속되면서 천천히 음이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였다. 난 갑자기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멈췄다. 그것은 피를 흘리며 죽어 누워있는 작은 동물들이었다. 테일즈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이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고 그는 그 걱정스러운 표정을 계속 지었다. 그가 계속 움직일 때 나는 더 많은 죽은 동물들을 보았다. 음악이 내려가고 그가 더 많은 죽은 동물들을 지나칠 때 나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은 다소 섬뜩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인 것처럼 보였다. 다람쥐 한 마리가 그의 내장이 달려있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네 사지가 모두 찢어졌고 오리 한 마리가 그의 눈을 밖으로 내밀고 그의 목을 베었다. 나는 이 대학살을 보았을 때 속이 메스꺼웠다. 그리고 분명히 테일즈도 그랬다. 몇 초 더 지나도 더 이상의 동물은 없었고 음악은 멈춘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테일즈를 진행하기 위해 플레이하고 있었다. 음악이 멈춘 지 1분이 지나자 테일즈는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멈춰섰다. 내가 그 이유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소닉은 눈을 감은 채 테일즈의 등을 대고 화면 저편에 있었다. 테일즈는 소닉을 보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 후 그의 미소는 분명 소닉이 그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비틀거렸다. 그가 테일즈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한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더라도 말이다. 테일즈는 소닉을 향해 천천히 걸었고 나는 내가 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키보드조차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장면은 틀림없이 컷 장면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나는 테일즈가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닉에게 더 가까이 걸어가면서 점점 더 두려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난 테일즈가 위험에 처해 있었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테일즈가 소닉으로부터 겨우 몇 인치 떨어져 있을 때 희미한 정적이 점점 커지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멈춰서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다. 내장의 그 불길한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정적이 커지면서 소닉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테일즈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소닉의 눈이 뜨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 제목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 붉게 빛나는 점들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웃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화면은 검게 변했고 정적 소리는 꺼져 있었다. 약 7초간 검은색에 머물다가 흰색 텍스트가 나타나 안녕하십니까? 같이 놀래? 이때 나는 슬금슬금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이드앤식, 숨막곱질이라고 말하는 레벨 타이틀로 다른 레벨로 끌려가자 호기심이 더 좋아졌다. 이번엔 소닉 3편에서 엔젤 아일랜드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텔즈는 이번에도 제정신이 아닌 듯 겁먹은 표정이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바라보면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나에게 미친 듯이 몸짓을 했다. 이 일로 기겁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 말은 텔즈는 사실 네 번째 벽을 깨고 그를 거기서 꺼내라고 나에게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힘껏 화살키를 눌러서 텔즈를 빨리 뛰게 만들었는데 SA2의 로버트니기에서 당신이 아크에서 섀도우를 만났을 때 그 소름끼치는 주제를 픽셀화한 버전으로 내가 텔즈에게 그에게 도망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려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테일을 그 황량한 숲을 트레킹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또 그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끔찍한 케프카 웃음. 10초 후에 내가 테일즈가 숲을 달리는 것을 도왔을 때, 그리고 나는 화면 어디에나 소닉의 섬광이 다시 그 검고 붉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음악은 내가 텔즈 뒤에 서 있는 소닉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긴장감 넘치는 익사음으로 바뀌었다. 소닉은 달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펄럭이고 있었다. 그의 스프라이트가 만들고 있는 비행 자세는 소닉 CD에 나오는 메탈 소닉의 비행 자세와 매우 비슷해 보였는데 단지 소닉이었고 그는 다시 검고 붉은 눈을 가졌다는 것만을 빼면 오직 그것뿐이었다. 이번엔 가장 정신 나간 듯한 웃음을 얼굴에 띠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자신에게 얻은 대로 불쌍한 작은 여우에게 주는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테일즈가 발을 헛디뎌 음악이 멈추고 소닉은 사라졌다. 그곳에 꼬리들이 놓여있었고 15초 동안 테일즈는 울기 시작했다. 그 장면은 보기엔 다소 화가 났고 나는 약간 흥분했다. 그러나 그때 소닉이 테일즈 앞에 바로 앞에 나타났고 테일즈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소닉의 그 검게 그을린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소름 끼치는 여우를 내려다보면서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미소가 피어오르면서 나는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화면이 까맣게 되기 직전 테일즈에서 소닉이 패를 찌르는 순간 5초밖에 지속되지 않는 큰 끽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뜬 메시지는 너무 느려. 다시 해보고 싶어? 라고 쓰여 있었고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소닉 킬러 테일즈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럴 리가. 그와 테일즈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기로 되어 있지? 왜 소닉은 그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난 캐릭터 선택으로 돌아오면서 충격을 떨쳐버렸다. 테일즈에는 더 이상 박스 자체에서가 아니라 TV 화면 자체에서 그 빨간 정적으로 깜빡이고 있는 테일의 표정에서 그의 눈은 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의 오렌지색 털은 검게 되어 있었고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 무시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다음에 너클즈를 골랐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화면은 다시 검은색으로 잘려나가고 10초간 더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You can't run. 넌 도망칠 수 없어. 라고 레벨이 말했다. 지금쯤이면 정말 기겁했다. 이게 오류인지 해킹인지 아니면 뭔가 구역질 나는 장난인지 정말인지 뭔가. 그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게임을 계속했다.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다르게 보였고 그것은 스크랩 브레인존의 지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 배경은 메인 메뉴처럼 보였다. 그것은 짙은 젓갈색의 흐린 하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음악이었다. 지구본에서 포키를 이긴 직후 지히가스의 테마처럼 들렸다. 나는 또한 너클즈가 텔즈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록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가 약간 불안해 보였다. 그는 텔즈처럼 네 번째 벽을 부수고 계속할 자신이 없다는 듯 보였지만 어쨌든 나는 그를 움직이겠다. 그는 이 어두운 단계에서 고진 길을 달려 내려갔고 그가 그렇게 할 때 화면이 빨간 정적을 두어 번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다시 그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몇 초를 달리다가 금속성 땅바닥에 핏자국이 몇 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시 너클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포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피로 물든 이 길을 걸으며 메스꺼워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계속 가게 했다. 갑자기 너클즈가 달려가자 소닉은 그 검고 붉은 눈을 가지고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났다가 다시 붉은 정적이 나타났는데 그때 정적이 사라지면서 Found you. 찾았다. 라고 쓰여진 텍스트가 있는 검은 화면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이제 무서웠다. 소닉은 벌써 너클즈를 찾았어? 무슨 일이야? 어쨌든 붉은 정적이 다시 찾아오고 나는 다시 레벨로 돌아왔고 너클즈는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고 소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이번엔 사일런트 힐 1의 마지막 보스에서 끽끽거리는 그 높은 음조에 끽끽거리는 소리가 연주되고 있었어. 이게 소닉과의 일종의 보스 전투였나? 나는 솔직히 그렇지 않기를 신에게 바랐다. 갑자기 소닉이 픽셀화된 검은 연기를 타고 너클즈의 바로 뒤에 나타났고 나는 너클즈를 돌리게 한 다음 소닉을 때렸지만 소닉은 내가 공격을 치기도 전에 검은 픽셀 연기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그 끔찍한 웃음은 다시 터졌다. 그때 소닉이 다시 너클즈의 뒤에 나타났다가 다시 주먹을 날리게 만들었고 소닉은 다시 웃음으로 사라졌다. 너클즈는 더욱 당황해 있었고 심지어 내가 미쳐가는 것을 알았고 소닉은 사실상 우리와 함께 놀고 있었고 그는 나와 너클즈와 병적으로 꼬인 작은 마인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너클즈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움켜잡으며 흐느끼는 동안 연기된 또 다른 컷 장면은 나는 그의 고뇌를 느꼈다. 소닉은 실제로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 그리고 순식간에 소닉은 너클즈를 향해 돌진했다. 화면은 적어도 3초 동안 지속된 또 다른 일그러진 비명소리와 함께 검은색으로 변했다.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어. 나에겐 많은 영혼과 놀 시간이 없어. 알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소닉이 실제로 게임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나는 너무 무서워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다시 메인 메뉴로 끌려갔어. 이번엔 두 번째 파일 박스에 TV 화면에 너클즈가 들어있었고 나는 그의 붉은 털은 불그스름한 회색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그의 레게 드록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도 시커멓고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 저들이 저장 파일에 있는 TV 화면에 갇혀있는 실제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게임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다. 나는 낮잠을 잤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의 가장 충격적인 악몽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머리 위에 높이 걸려있는 램프에 의해 꺼진 불빛 아래였지만 칠흑같이 어두웠다. 근처에서 너클과 테일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줘. 왜 우리를 그에게 준 거야? 뛰어. 그가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그때 소닉의 웃음소리와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외침은 사라졌다. 일그러진 케프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지. 친구 칼과 마찬가지로 놀기 참 재미있군. 비록 오래 못 버텼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나의 다른 모든 친구들과 합류하게 될 거야. 달릴 수 없어 꼬마야. 넌 지금 내 세계에 있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지. 그가 나를 붙들고 피투성이가 된 검붉은 눈을 부릅뜨고 희죽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기겁을 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두어 시간 후에 나는 그 게임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했어.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켠 다음 에그맨을 선택했어. 나는 아직도 그것이 에그맨 박사 역할을 하면서 엉뚱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레벨 타이틀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정말 괴상하게 생각되었어. 이번엔 어떤 종류의 복도에 있었는데 비록 픽셀화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어떤 고전적인 소닉 게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 바닥은 반짝이고 체크무늬가 있었고
벽은 애니메이션 촛불과 여기저기 검은 핏자국이 있는 어두운 회색빛 보라색이었고 꼭대기에는 검붉은 커튼이 걸려 있었어. 스크린의 12초마다 빨간 커튼이 매우 느리게 흔들렸지만 게임을 할 때마다 거의 움직이는 걸 볼 수 없었어. 음악은 이상할 정도로 즐거웠고 피아노는 다소 슬프지만 평화로운 노래를 연주했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었어. 이것이 힐 액트 1에서 연주된 노래였다고. 다만 역곡은 아니었어. 에그맨은 테일즈와 크누클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긴장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약간 편집진정인 것처럼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내가 막 서있게 놔두었을 때 그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서 적어도 2번은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나를 향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겁이 났지만 에그맨을 계속 전진시켰어. 우리가 복도를 계속 지나갈 때 그는 평상시에 러닝 애니메이션을 했지. 너도 알다시피 고전적인 소닉 게임이 끝날 때 에그맨을 이겼을 때 너는 그를 쫓는다고. 그리고 나서 나는 아래로 향하는 긴 계단 비행에 멈춰섰다. 이제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에그맨조차도 내가 앞으로 다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로보트닉을 에그맨을 계단으로 안내하면서 벽이 점점 더 어둡고 더 불그스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빨간 횃불은 이제 섬뜩한 파란색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복도에 착륙했고 이것은 마지막 복도에 비해 더 길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층계를 내려갔고 이것은 훨씬 길었고 적어도 1분은 걸렸어.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케프카가 다시 웃다가 조용해질 때까지 음악이 서서히 희미해져 벽이 더욱 검붉게 변했고 횃불은 이제 검은 불꽃이었다. 에그맨이 3번째 복도에 착륙했을 때 나는 그가 지금 정말 기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고 나도 무서웠어. 갑자기 소닉은 너클즈와 그 다음 빨간 정적으로 에그맨 바로 앞에 불쑥 나타났지. 붉은 정적이 약 15초간 지속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가장 불쾌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어. 그 이미지는 당신이 그의 머리와 몸통이 검게 변한 동안 그의 얼굴만 볼 수 있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소닉의 초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가 초현실적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마치 스크린을 만지면 그 털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푸른 털에 있는 선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해. 그의 얼굴은 세상에 내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게임 시작 전에 그 이미지를 봤다는 걸 감안한 것이었지. 그의 눈은 넓고 검고 다시 한번 우러대는 피, 그것도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피. 그 검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내 마음을 응시하는 듯 라이트 앤 미를 응시하고 있는 2개의 작고 빛나는 붉은 점들이 있었다. 그의 웃음은 넓고 악마적이었고 소닉이 통곤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채셔 고양이처럼 얼굴의 옆구리까지 뻗어 있었다. 그러나 소닉은 더 흉악하게 생겼고 다소 노랗고 그 모습에서 그는 마치 동물을 잡아먹은 것처럼 입술과 송곳니에 작은 피 얼룩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섬뜩한 이미지를 30초 동안 잘 응시하면서 결코 눈을 떼지 않고 그가 실제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나를 보고 미소 짓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 그 얼굴이 내 뇌에 영원히 새겨지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자 화면이 다시 빨간 정적으로 3번 깜빡거리더니 3번째에 나는 케프카의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왜곡되지 않고 왜곡되고 악마처럼까지도 들렸어. 그것은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텍스트가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시 이미지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내가 이 게임을 한 이후로 본 것 중 거의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였어. 나는 신이다!
소닉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소닉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바로 거기서 깨달았어. 이 소닉은 괴물이었고 순수한 악마였고 가학적이고 전능하고 악몽과 전신나간 괴물이었어. 그리고 테일즈, 너클즈, 에그맨 그리고 어쩌면 카이를 포함한 그 모든 희생자들은 단지 그의 작은 장난감들이었고 게임은 그의 혼란스럽고 악몽 같은 세계와 그의 희생자들이 갇혀있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관문이었어. 갑자기 실제에 갈라진 순간에 나는 소닉이 다시 붉은 정적이 오기 전에 말 그대로 휘청거리는 순수한 어둠의 나락만을 드러내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길이로 입을 벌리고 크게 비명을 지르는 스크린을 향해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일그러져 귀를 아프게 할 정도로 크게 소리치고 귀를 움켜쥐었어. 7초 동안 꾀꾀거리는 정적, 그리고 멈춰서서 검은 화면만 보여주었다. 검은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있자 마지막 문자 하나가 올라왔다. 2라운드 준비 완료. 탐. 마치 소닉이 내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더 또렷하게 들리는 케프카 웃음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 텍스트를 바라보면서 다시 3번 연주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메인 메뉴로 다시 부팅되었고 이번엔 3번째 세이브 파일에서 텔레비전 에그맨의 이미지가 테일즈와 너클즈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에그맨의 피부는 칙칙한 회색으로 변했고 콧수염이 축 늘어져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의 안경은 깨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서 그저 죽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테일즈, 너클즈, 에그맨을 보고 조금 울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애처롭게 생각했다. 그들은 게임 안에서 영원히 갇혀 있었고 그 끔찍한 고슴도치에 의해 영원히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저절로 꺼져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켤 수가 없었다. 25초 정도 앉아 있었는데 방금 일어난 일에 소름이 끼쳤어. 소닉은 악의 화신이다. 그는 자신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고문한다. 그리고 그가 지루해지면 그는 당신을 게임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말 그대로 그는 항상 당신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컴퓨터에서 게임이 꺼지지 않았다. 거기에 CD가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지금은 다시 켤 수 있었다. 25초 동안 앉아있다가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위해 이 일을 흥미롭게 하도록 노력해봐, 톰.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려고 돌아섰는데 본 것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내 침대에 앉아서 날 똑바로 쳐다보며 눈 밑에 핏자국이 나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소닉 플러시였다.